뉴스 보면 어때요? 학교 총기 난사, 직장 내 끔찍한 사건들,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남죠. 근데요, 이런 헤드라인 너머에 우리가 매일 가는 학교랑 직장에서 진짜 마주하는 위험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위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뉴스에서 봤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아닐까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의 전부일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크니까요. 우리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아주 극적이고 또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쏠리게 되죠. 하지만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데이터가 말하는 가장 흔한 피해는 폭력 범죄가 아니었어요. 바로 절도였습니다. 2%면 학생 100명 중에 2명은 이걸 겪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두려움이랑 실제 위험 사회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학교의 진짜 현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데이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와, 이건 진짜 의외의 결과인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10대들이 겪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런 폭력 범죄가요, 학교 밖보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좀 흔드는 그런 결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폭력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곧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망 사건이 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한 건 한 건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살인 사건이 41건, 자살이 11건이었으니까요. 전체 학생 수를 생각하면 통계적으로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주로 남학생,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어린 12살에서 14살 사이 학생들, 또 시골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취약한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의 학생들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피해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학교 폭력, 영어로는 불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관계에서 한쪽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직접 때리거나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근히 따돌리거나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규모가 무려 2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 5명 중에 1명 이상은 학교 폭력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그냥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현실인 거죠. 이런 차가운 숫자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실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피비 프린스라는 15살 소녀의 이야기가 바로 그중 하나죠. 이민자였던 이 학생은요, 몇 달 동안이나 동급생들에게 끔찍한 사이버 불링을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은 학교 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보여줍니다. 아프타브라는 사람이 한 이 말이 현대 학교 폭력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의 불량배들은 당신을 때리고 집으로 가지만 사이버 불량배들은 집에서, 할머니 댁에서, 기술에 연결된 어디서든 당신을 때립니다. 정말 그렇죠? 사이버 불링은 학교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훨씬 더 잔인하고 끈질긴 폭력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를 넘겨서 대학 캠퍼스로 한번 가볼까요? 초중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환경이죠. 여기서는 또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데이터를 보면 대학생들이 같은 나이대의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보다 폭력 범죄를 덜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나름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간이나 성폭행 같은 범죄율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건, 진 클러리의 이야기가 미국 전체 캠퍼스 안전에 대한 생각을 뿌리부터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1986년에 19살이었던 진 클러리는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 기숙사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학생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그녀의 이름을 딴 진 클러리 입법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 법은 대학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무를 주었어요. 첫째, 매년 캠퍼스에서 일어난 범죄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지금 당장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경고할 것. 그리고 셋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 이 법 덕분에 그동안 쉬쉬하던 캠퍼스 범죄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캠퍼스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곳, 바로 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장 내 위험이랑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직장 폭력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뭐 회사에 불만을 품은 동료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그런 동료 간 사건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에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놀랍게도 강도처럼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이 고객이나 의뢰인에 의한 거고요. 이것도 학교랑 정말 비슷하네요. 직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피해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1위가 개인 물품 절도, 그리고 2위가 심하지 않은 단순 폭행이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과 실제 통계는 좀 다르죠. 하지만 직장 내 살인 사건으로 넘어가면 정말 중요하면서도 가슴 아픈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범죄 상황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요, 놀랍게도 가해자가 친척이나 배우자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건 남성과 여성이 직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직업이 가장 위험할까요? 단순 폭행 같은 비치명적인 폭력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은 역시 법집행관, 그러니까 경찰 같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살인 사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정말 뜻밖에도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위험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학교와 직장에서의 진짜 위험이 뭔지 데이터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예방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전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 설계예요. 조명을 더 밝게 하거나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일어날 틈을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적 통제입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 잘 살피고 안전교육을 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행동 전략인데요. 이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거나 위험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처럼 개인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튼튼한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위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짜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훨씬 더 큰 위험은요, 바로 물밑에 잠겨있는 절도, 단승폭행,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진짜 위험들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나 직장의 안전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로 대비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